많은 분들이 50대가 지나고 60대를 넘기면 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니 그냥 조용히 있는 그대로 흘러가겠지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의 집을 보면서 집만 바꿔도 운이 다시 좋은 쪽으로 도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와닿았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부자들 역시 말년에 들어서서야 큰 부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 돈을 머물게 할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바로 집인데요. 기운이 모이고 쉬고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돈도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부동산이 좋은 위치에 있어도 기운이 새는 구조라면 그 집은 오히려 금전운은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도 쏟아내게 됩니다. 사실 50세 이후부터는 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실질적인 활동력보다 머무는 공간의 에너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보다 내가 매일 앉고 자고 움직이는 내 집안의 공간 배치와 기운이 운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말년에 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 몇 평대에 사는 것이 좋고 각각의 집의 형태에 따라 재물운을 올리는 방법들을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풍수에서 보는 평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집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그 집이 몇 평인지일 텐데요. 너무 좁으면 답답할 것 같고 넓으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평수는 단순한 면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의 평수란 곧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돈도 기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금전운, 재물운, 대운이라는 것도 모두 기운의 흐름과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먼저 너무 좁고 답답하게 막혀 있는 집은 기운이 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정체되거나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넓은 집은 기운이 퍼지고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금세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기도 나이에 따라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활동력이나 추진력보다 에너지를 머물게 하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지요. 다시 말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간 이상으로 넓은 집에 살게 되면 기운은 점점 분산되고 몸은 지치고 결국은 돈도 기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평대가 가장 좋은 걸까요? 사실 사람마다 맞는 옷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집에도 사람마다 맞는 평수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평수는 단순히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운이 흐르고 머무는 방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틀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응축, 순환, 확산, 분산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바라보는데요. 평수가 작을수록 기운은 응축되고 클수록 퍼지며 흩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수에 따라 돈의 기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지요. 가장 먼저 20평대는 기운이 응축되는 구조입니다. 20평대는 작은 평형 안에서 기운이 빠지지 않고 머무는 응축형이지요. 좁은 만큼 기운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작은 편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의 흐름이 막히면 금방 전체 기운이 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엌과 화장실이 현관과 직선상에 있거나 거실이 어둡고 막혀 있으면 재물의 흐름 자체가 막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평대 집에서는 특히 공간의 의미를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더라도
한쪽 구석을 운을 살리는 공간처럼 정리하면 그 자리가 기운의 응축점이 되어 운이 살아납니다. 불필요한 짐은 줄이고 동선은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약간은 좁은 공간이지만 오히려 금전운을 유지하기 쉬운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0평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며 기운이 순환되는 구조여서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이 평수대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파트 역시 금전운을 비롯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풍수를 적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0평대는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평수대로 여겨집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돌고 머무는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는 크기이지요.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거실과 안방을 지나며 순환하고 부엌이나 작업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평수이기도 합니다. 20평 후반부터 30평대 집에서는 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자의 방을 분리하면서도 서재나 취미방을 따로 둘 수 있다면 그 방이 재물운과 연결되는 생산적 공간이 됩니다. 특히 동북쪽이나 북쪽 구석방을 활용한 작업 공간은 말년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50세 이후에는 이 평수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거주하는 데에도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추천하는 평수입니다. 다음으로 30평 후반부터 40평대 집은 기운이 확장되는 구조인데요. 40평대부터는 집이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서 대외적 활동, 대인관계, 비즈니스 확장성까지 품을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이 크기의 집은 기운이 많이 퍼지고 흐르기 때문에 운이 확장되면 매우 빠르게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좋은 기운이 잡히면 크게 터지지만 중심을 놓치면 기운이 흩어져 돈도 함께 흩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40평대에서는 중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 거실이 항상 밝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기운의 중심을 이뤄야 금전운도 균형 있게 작동합니다. 이 평수대는 부부 외에도 자녀, 손주, 외부 손님까지 함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분리와 조화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안방, 작업실, 손님방이 각각 기운을 분산시키지 않고 이어져야 확장된 기운이 오히려 재물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60평 이상부터는 기운을 다스리는 집입니다. 대저택의 느낌이 있어 넓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만큼 기운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60평 이상 되는 집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기운의 분산으로 인한 재물의 소멸인데요. 이 집들은 구조적으로도 복도와 방이 많고 생활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쉬워 아무리 좋은 입지와 구조를 가졌다 해도 방 하나가 기를 흡수하거나 어느 방은 기운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의 집은 반드시 기운을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활동구역, 휴식구역을 명확히 나누고 기운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중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예를 들어 안방과 거실에만 모든 기능이 집중되면 다른 방이 죽은 공간이 되어 전체 기운이 불균형해지고 재물이 들어와도 저장되지 않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각 평수마다 금전운이 살아나는 조건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평수가 크든 작든 그 집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돌고 머물고 쌓이는 구조인가를 보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릇에 재물을 담으려 하면 결국 넘치거나 흘러버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 나이는 물론 우리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에 맞는 평수를 찾는 것, 그것이 말년의 돈줄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집의 구조는 단순히 보기 좋은 배치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머무는 통로를 만드는 설계와도 같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외부의 활동운보다 내가 머무는 공간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금전운의 핵심이 되는데요. 이 시기의 집은 마냥 넓고 화려한 구조보다는 돈이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필요할 땐 멈춰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현관 거실 안방으로 흐르는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 즉 돈이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이 현관이 어둡거나 물건이 쌓여 복잡하면 들어올 돈도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현관은 깨끗하고 밝게 구두와 슬리퍼가 섞여 어지럽지 않도록 기운을 맞이하는 문답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실은 기운이 머무는 중심입니다. 집의 거실이 너무 크면 기운이 흩어지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비우되 주변은 정리되어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소파나 테이블 배치는 기운이 회전할 수 있는 원형처럼 둥글게 감싸는 형태로 가족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재물운을 만들고 금전을 붙잡는 기반이 됩니다. 안방은 말 그대로 기운이 쉬는 자리입니다. 특히 말년에는 안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의 에너지가 건강운뿐 아니라 재물운의 저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남쪽 혹은 동남향이 이상적이고 침대 머리맡이 창문과 바로 맞닿아 있으면 기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구조적으로 등 뒤가 막힌 안정된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주방인데요. 부엌은 풍수에서 재물의 창고와 같습니다.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불과 물의 조화가 깨져 있다면 금전운은 소모되고 흩어지지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는 너무 가까이 두지 않고 조리대가 어두우면 밝게 보완하여 생기 있는 재물의 흐름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작더라도 서재나 작업 공간을 반드시 따로 마련해 두면 좋은데요. 풍수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하는 공간을 돈의 기운을 자극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쪽이나 동북 쪽은 지혜와 계획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상이나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자리에 두면 생산적인 재물운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화장실은 주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물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재물의 누수가 일어나기 쉬운 자리지요.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 기운이 약해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비롯하여 정기적인 청소로 음습한 기운을 꼭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재물 자체는 밝은 데보다 어두운 곳에서 모인다는 원리인데요. 집에 금고나 귀중품을 보관할 공간이 있다면 거실 한복판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보다는 집 안쪽에 조용하고 가려진 동남쪽 코너나 벽면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단지와 같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도 남들 눈에 다 보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지요. 이러한 구석진 자리에 기운을 모으고 보호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금전운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어떤 형태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 금전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간의 크기뿐 아니라 집의 구조, 입지, 사람과 기의 움직임까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수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주택 유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머물고 계실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4가지 주택 형태에 따라 어떤 평수가 금전운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세팅해야
운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실전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독주택은 가장 자유롭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주거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땅의 기운, 바람의 흐름, 물길의 배치까지 모두 스스로 조율해야 하기에 풍수적으로는 잘만 설계하면 기운의 원천이 되는 집이 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돈이 땅속으로 꺼지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적정 평수는 20평대 초반에서 40평대 중반까지입니다. 작은 평수일수록 기운은 응축되어 잘 흐르고 넓은 평수일수록 분리된 구역의 배치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한 28평 정도의 단독주택에 정면에 마당이 있고 서남쪽에 창고나 텃밭이 놓여 있다면 그 자체가 금전의 저수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배수입니다. 경사가 뒤로 빠지거나 집 안쪽으로 고이는 구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구조는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돈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개별성이 강하고 단독주택보다는 기운이 섞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작지만 집중력 있는 구조로 재물운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유리한 주택형입니다. 단 구조의 흐름을 잘 살려야만 금전운이 붙습니다. 추천 평수는 20평대 중후반에서 30평대 초중반인데요. 예산이 많지 않지만 부부가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재물 기운을 순환시키고 싶을 때 정말 좋습니다. 특히 빌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관과 계단의 위치, 그리고 거실의 방향입니다. 현관이 바로 계단과 마주보면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밀려나가고 거실이 북쪽에 있으면 기운이 눌려서 재물도 머물지 못하지요. 한 70세 여성분은 23평 남양 빌라 3층에 살고 계셨는데요. 현관 앞 복도가 어둡고 혼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 바닥을 밝게 정리하고 입구와 거실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해주자 그분의 자녀들이 취업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 정리 하나만으로 가족의 금전 흐름까지 바꿔놓은 사례였지요. 오피스텔은 원래 활동성 높은 1인 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인데요. 풍수적으로는 기운의 밀도보다 회전력과 관련이 있지요. 돈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써버리는 구조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기 거주보다는 금전 기회운을 짧게 살리는 데 적합합니다. 적정 평수는 20평 전후에서 최대 30평대 초반까지. 이때 작더라도 구조가 방과 주방, 거실이 명확히 구분되는 분리형이면 운이 훨씬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일체형 원룸 구조는 기운이 한데 섞이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와도 금방 흩어지기 쉬운 패턴을 만듭니다. 또한 입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특히 편의점, 술집, 노래방 등이 바로 마주 보이면 그 자체로 집의 금전 기운이 흩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 안쪽에 기운을 고정시키는 코너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쪽 벽에 화분이나 수납장, 소금단지와 같은 재물운을 살려주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배치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현대주거의 대표격으로 풍수적으로도 구조의 안정성, 기운의 균형, 관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의 기운을 탄다는 특징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라인, 어떤 방향, 어떤 층에 사느냐에 따라 개인 금전운이 달라집니다. 적정 평수는 20평대 후반에서 40평대까지인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50평대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 60평 이상은 반드시 기운 분산 구조를 잘 설계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인 선택과 층수입니다.
건물의 끝 라인이나 복도식 구조의 음지 라인은 금전운이 멈춰 있는 곳이 많고, 너무 높은 고층은 기운이 땅과 분리되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3층에서 10층 정도의 중층은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자리로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는 높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물론 이 층수 역시 개인적으로 맞는 층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한 사례로 65세 부부가 기존 42평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서 28평 중층 남향 라인으로 이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이후로 건강이 안정되고 노후 자산도 더 잘 관리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청소를 하기 쉬워서 만족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지요. 재물운을 위해서는 단순한 집의 크기보다 흐름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집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정 평수에서 멈춥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도는 구조와 머무는 공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분들 역시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만큼은 기운이 꽉 찬 사이즈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억 원을 보유하고 계신 한 60대 자산가분은 30평대 아파트에 20년 가까이 머물고 계셨는데요. 왜 이사하지 않느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집이 돈이 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바꾸면 흐름이 어긋나지요. 잘 맞는 집이라면 굳이 이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더 큰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자였지만 자신의 운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평수와 구조를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너무 좁은 그릇은 기운이 터지지 않고 너무 큰 그릇은 기운이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금전 에너지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이 너무 작으면 운이 응축되긴 하지만 확장이 어렵고, 반대로 너무 넓은 집은 관리와 생활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운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 사는 집은 적당하게, 돈 버는 구조는 외부에서 키운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아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 재물을 실제로 끌어당기고 보관할 수 있는 실제 생활 공간이 내 운의 그릇이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 집을 아무렇게나 고르지 않습니다. 운이 머무는 집이 돈을 모읍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작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기운과 딱 맞는 크기일 때 그 집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볼 수 있지요. 50대가 넘어서부터는 몸이 뛰는 것보다 공간이 대신 움직여야 할 나이입니다. 예전에는 바깥에서 기회를 찾았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머무는 집안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하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